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과 함께 댓글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중동 전쟁 때문에 반도체 주가가 잠잠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들어가지고 다시 이제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협상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SK하이닉스 뭐 이제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 엄청난 또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되는 반도체 현재 업황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러면서 관련된 주요 기업들도 체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월가에서 메모리 투자 의견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이 실적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는 낙관론이냐, 이제 슬슬 고점을 찍을 때가 되었다. 신중론이 나뉘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새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10배가 급등을 했죠. 이 지금 급등을 했었던 부분이 중동전쟁 이후로 상승세가 주춤하기는 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메모리 산업은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을 하게 되면서 AI 메모리 반도체가 주문형 반도체로 전환이 되는 대전환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지금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BM 퀄테스트 4 요거 이제 지금 이 퀄테스트가 지연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계 1위였었던 SK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가 HBM4에서는 지금 이제 이 퀄티스라고 하던가 램프업 시기가 당겨지는 업계 1위로서 진행이 되게 되면서 월가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역대급 실적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황에 대한 월가의 투자 의견이 양분되고 있습니다. 낙관론이냐, 신중론이냐. 중국 중고 시장에서 DDR4 최신은 아니지만 DDR4 가격이 이제 DDR5 가격과 함께 같이 급증을 했죠. 근데 지금 DDR4 가격이 일주일 새 중고 시장에서 30%가 빠지게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가격의 수요가 이제 중고 시장에서 잠깐 멈춘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리고 실제로 DDR5 같은 경우도 중동 전쟁 기점으로 그때까지는 1년 동안 10배가 폭등을 하게 됐는데, 이때까지 지금 급등을 하던 DDR5 포함한 DRAM 현물 가격 같은 경우도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둔화 고점을 찍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피크아웃 우려가 지금 이 월가에서 스물스물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이 나타나게 되면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고점을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 투자자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따라가야 되는 이 지금 이슈들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사실 뭐 최근 들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에 장기 계약이 진행이 된다라는 소식들이 좀 들려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이 장기 계약이 업황의 정점의 신호로서 해석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뉴스 많이 나왔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지금 얘네들이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에다가 3년 단위 장기 계약을 제시를 한단다. 아니다. 이제는 5년 단위다. 이런 식으로 이제 호재성 기사로서 최근 들어가지고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전에도 이 장기 계약 시도 같은 경우는 있었어요. 근데 대신 이 부분이 나타났다라고 하면 엄청난 업황의 급등으로 이제 업황이 고점을 찍고 내려가기 직전 상황에서 이 장기 계약 사례들, 이때 당시도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물량을 못 구하니까 장기 계약으로라도 좀 물량을 따내려고 하는 그런 업황 정점 신호로서 많이 나타났었다라고 하는 거겠죠.
네, 낙관론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지금 2017년이죠. 2017년 당시 때 슈퍼사이클의 평균 이익을 이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상향 돌파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익 창출이 지금 피크아웃이 아니라 고점을 찍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인 미답의 경지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게 유력하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메모리 반도체 장기 계약 같은 경우는 있었겠지만 구속력이 없는 계약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메모리 공급 업체들이 너무너무 압도적인 우위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예 장기 계약을 선금 입금을 받고 계약을 맺는다라고 하던가 내지는 지금 선금을 입금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선금 입금을 하고 가격 하한선까지 있는 메모리 가격 반도체가 좀 빠져도 지금 수준에서 이 이상으로 팔아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한선이 계약서에 지금 들어가 있는 과거와는 다른 장기 계약이 구속력이 있는 계약이다라고 하는 게 중론이겠고 지금 현재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 있어서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업계 투톱이 소비자 메모리 시장에서 철수를 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라고 하면은 애플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뭐 델 노트북, HP 노트북, 삼성전자 스마트폰 뭐 이런 데에 들어가는 소비자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에 더 이상 SK하이닉스랑 마이크론이 팔지를 않는다라고 하는 거겠죠. 훨씬 더 돈이 더 많이 드는 AI 메모리 쪽으로만 지금 사업을 하게 될 것이다. 나머지 그럼 이 소비자 메모리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향후 이제 중국 업체에게 이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는 이 시장을 넘겨주게 되겠죠. 그러면서 AI 메모리 위주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굉장히 전환이 되게 된다. 지금 그러면서 AI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 특히나 주문형 반도체 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범용 디램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을 기판까지 전부 다 조립해가지고 만들어 놓고 재고를 쌓아 놓고 이거를 이제 고객사들이 마트에서 아니면 인터넷으로 주문하다시피 이런 재고들을 사왔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장이 좀 달라지고 있죠. 이제 기판으로 패키징을 안 하고 웨이퍼만 따가지고 이거를 파운드리 업체에다가 보내요. 그래가지고 파운드리 업체에서 제조를 한 AI 반도체, 엔비디아의 AI 반도체와 통합 패키징으로 니어 메모리로 이렇게 가까이서 탑재가 되어버리게 되죠. 지금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도 니어 메모리로 같이 공통 패키징이 들어가게 되고요. AI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 주문형 반도체 사업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 주문형 반도체 사업은 강점이 이미 선주문을 받고 돈을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메모리 업황이 이제는 업황에 그렇게 영향을 받지 않는 주문형 시장으로 전환이 되는 분기점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이제 HBM 2027년 HBM 가격 협상이 임박하고 있어요. 내년에 팔 것들 가격 협상이 임박하고 있는데 범용 D램이 지금 가격이 10배가 튀어버리게 되면서 엄청나게 비싼 HBM 가격을 넘어설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HBM 가격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협상이 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가격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HBM 가격 협상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 HBM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싸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올해 엄청난 뭐 메모리 기업들 실적 기대가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더 엄청난 실적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실적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스갯소리가 아닌 게 내년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가 엄청난 또 주가의 상승이 기대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겠거든요. 올해 메모리 반도체 탑3의 영업이익률이 70%를 진입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서버용 디램 쪽 HBM이라고 하던가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이 80%를 넘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률이 아니고 영업이익률이 뗄 거 다 떼고 영업이익률이 70%다라고 하는 거는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에 지금 영업이익률 70% 이상을 달성을 하고 있는 의미 있는 기업이 단 한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로 이렇게 메모리 반도체를 제조를 한다라고 하던가 파운드리 업체들 같은 경우는 매년 캐파 투자를 수십조 원씩 써야 되죠. 장비 투자를 계속 수십조 원씩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정해져 있는 고정되어야 되는 엄청난 그런 투자 비용이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러는 상황에서 지금 이 영업이익률 70% 80%를 뛰어넘었다.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주가에 여전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 3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겠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0조 원, 전년도에 예측을 했었던 전망치에 따블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서 내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이 최대 500조까지 넘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겠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엔비디아를 넘어서 글로벌 전체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 1위를 등극할 수가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000조 원 살짝 넘어가고 있죠.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됩니다.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런 구간에서 삼성전자와 코스피의 역대급 저평가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반기에 코스피 7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7000포인트를 넘어서게 된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가 30만 원 부근에 이제 근접하는 구간으로 이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시스템 반도체 대비해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우리나라 시장과 삼성전자가 기대되는 영업이익 대비해 가지고 엔비디아는 뭐 시가총액이 지금 뭐 7천조 이래 버리는데 왜 이 부분에 이 엔비디아보다 돈을 더 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삼성전자가 1000조 원밖에 안 되느냐, 시가총액이 1200조 정도 되는데, 시스템 반도체 대비해 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업황에 따라 변화가 굉장히 커요. 지금까지 D램 시장 같은 경우는 피크 시기에도 영업이익률을 40%를 넘기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60%를 넘어가고 있고 TSMC 같은 경우는 50%를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예를 들어 가지고 2021년 같은 경우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고 나서 삼성전자가 그 다음에 1년 2년 동안 실적이 급감을 해버렸죠. 그러니까 TSMC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급감을 하는 부분들 없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엄청난 실적 상승을 보이는데, 지금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면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급락했다가 엄청나게 올라갔다가 또 급락했다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보여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기업보다 돈을 이제 또 못 버는 그런 위험들이 있다 보니까 밸류가 시총이 7천조 대비해서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2023년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연간 영업이익 적자 전환까지 나타나게 됐었죠.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가 영업이익률이 뭐 70% 넘고 D램은 80%, 서버용 D램 영업이익률 80%, 뭐 엄청난 지금 돈을 벌어먹고 있는데, 이 영업이익에 대한 지속성이 의문이 있다 보니까 주가가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다라고 하는 거죠. 월가에서 지속적으로 이 엄청난 실적이 이제 고착화가 되느냐, 아니다, 예전처럼 메모리는 고점 찍고 빠질 거다, 이걸로 지금 나뉘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지금 30만 원을 못 가고 SK하이닉스가 지금 200만 원을 못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7천조, 삼성전자는 1200조입니다. 내년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을 엔비디아를 넘어서는데 7천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거 절반 정도는 따라가야 사실 말이 맞죠. 아무리 저평가라고 하더라도. 결국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삼성전자가 따블이 가고 3배가 가고 4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메모리 반도체 영업이익 지속성에 대한 입증이 과제예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당장 2년 전에 3년 전에 뭐 에코프로 3000% 올라가고 에코프로비엠 3000% 올라가고 그러면서 지금 한 2년 사이에 2차 전지 대부분의 기업들 영업이익 뭐 5배
뭐 10배 이렇게 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엄청나게 찬란한 미래에 대한 전망치들이 쏟아졌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근데 갑자기 전기차 캐즘 일어나다 보니까 주가가 급락해 버렸죠. 마이너스 80% 급락을 해 버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이런 찬란한 그런 전망들이 실제화가 되느냐 못 되느냐는 그때 가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메모리 가격이 하락을 할 거다라고 하는 시점에 대한 논쟁이 불붙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지금 중동 전쟁 기점으로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메모리 가격 올해 말에 빠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지금 최근 중동 전쟁 터지게 되면서 나타나게 된 거고, 아니다, 전혀 뭐 영향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중동 전쟁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세계는 세계화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핵심 그런 공급망들 돈이 조금 더 비싸지기는 하겠지만 충분히 대체가 가능하다. 뭐 수익성 일부분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지만 이 엄청난 수익성을 막을 수는 없을 거다. 그래서 메모리 가격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물량 대폭 확대 지점이 2028년까지 끄떡이 없을 거다. 공급 부족 사태가 될 거다.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나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쪽으로 기대를 해야 되겠죠. 2028년까지도 사실 보수적인 전망이에요. 지금 영업이익 전망치 이 입증 여부에 따라 가지고 올해 상반기 때 코스피 7천은 거뜬할 것이고, 코스피 2027년 내년에 10,000포인트 돌파 시도가 이 영업이익 실제 입증 지점, 2차 전지처럼 전망만 화려했다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향후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 실제로 엔비디아를 뛰어넘는 그런 실력을 내년 상반기 때 확인을 시켜주게 된다라고 했을 때 주가가 지금 현재 이 지점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지금 현재 구조적 성장기에 진입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업앤다운이 심했었던 시장에서 아예 이제 구조적 성장, 대전환의 시기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게 된 거죠. 지금까지 이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을 만들어냈었던 이 소비자 시장을 지금부터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대부분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이 메모리 탑3 기업은 지금부터 고부가 가치인 AI 메모리 위주로 사업이 재편이 될 흐름이 큽니다. 지금 그러면서 중국 메모리 업계가 이 AI 메모리 시장으로 진입을 하는 시기 같은 경우는 2028년 이후부터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때 구간까지 이 고부가 가치 AI 메모리가 굉장히 탄탄한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주가 증시 상승세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예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구간에서 SK하이닉스가 HBM4 이 퀄 테스트가 계속 지연이 되고 있어요.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현재 실제로 삼성전자가 지금 베이스 다이를 코어 다이를 지금 C급 D램으로 바꾸게 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적중을 하게 되고, 여기서 앞서 나가고 있었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지연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이미 퀄 테스트 통과를 하고 나가지고 램프업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겠다. SK하이닉스의 물량 확대 시기,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물량 확대 시기, 이 부분에 따라서 삼성전자에 대한 선호도가 급증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부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동진 세미캠입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 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삼성전자에게 소재 납품을 하게 되면서 지금부터 삼성전자가 올해, 내년 엄청난 실적을 거두게 되게 될 텐데, 자연스럽게 실적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기존에 이제 주력 상품 감광핵 쪽입니다. 포토레지스트. 여기에서 EUV나 첨단 패키징 신소재 개발을 하게 되면서 매출 캐파가 지금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겠고, 지금 최근에 SK하이닉스 쪽에다가 HBM용 CMP 슬러리 공급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위주에서 실적 다변화가 진행이 됩니다. 올해 실적 급증 전망이겠고요. 글로벌 성장 가시화 원년이 되고 있겠다.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YC캠입니다. 반도체 차세대 소재들 개발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웨이퍼 특수 세정 장비 같은 소재 위주에서 장비까지 지금 사업을 확대하기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 YC캠 같은 경우는 실적 메모리 위주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80%, 삼성전자 10%. 지금 그러면서 TSV 감광에 그리고 첨단 패키징 하드 마스크 같은 HBM용 차세대 소재 개발을 하게 되면서 지금 이제 실적 급증 기대가 되고 있겠고요. 최근에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 지금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이죠. 그래서 주가 유동성 확대를 위해 가지고 주식 분할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변경 상장일 29일 이때까지 거래 정지입니다. 28일까지 거래 정지고 29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게 될 거다. 이 부분 이제 체크를 하셔가지고 좀 따라가 보시는 그런 흐름으로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와 함께 종목까지 체크를 해보도록 했고요. 우리 급등 타이밍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관점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이라고 하던가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유튜브 통해 가지고 제시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100% 무료로 단타방 오픈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종목들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당장 이제 오늘 찍어드렸었던 OCI 홀딩스 상한가 같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기대가 되는 단타 종목 올려드리면요. 한 100만원, 200만원 이 정도로 투자를 하셔서 아침에 5만원에서 10만원 아침에 단타로 벌어 가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급등 타이밍 무료 단타방 어떻게 입장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아래로 좀만 내려보시면은 설명 쪽에 실시간 무료 텔레그램방 입장이라고 링크 올려놨습니다. 이거 링크 누르시면은 무료 설치부터 입장까지 전부 다 가능하시니까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 오늘 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